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조롱한 것에 대하여 여러가지 외신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 제가 외신을 논평하고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 이들의 외교적인 역학관계, 이들의 지형에 따라서 저희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국내의 권력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외신을 몇 가지 소개드리고 외신별로 간단한 논평을 멘트를 남기겠습니다. 자, 먼저 더 타임즈 워싱턴 발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아시아식 영어 발음을 흉내내면서 문재인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일본 아베도 흉내를 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더 크게 놀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햄프턴에서 열린 재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 아시아식 영어 발음으로 주요 동맹국을 풍자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베 총리와 관세에 대해 논의한 내용에 대해 얘기할 때 아베 총리의 억양을 흉내를 냈는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압박에 무너졌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억양을 따라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신 동향을 전할 때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죠. 미국뿐만 아니고 러시아, 중국, 일본 등등 주변 국가들이 다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외신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다, 이것을 재확인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죠.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브루클린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임대료 수금하러 다니는데 거기서 114달러를 수금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10억 달러를 얻어오는 것이 더 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보이고 만만해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재차 확인해 가면서 조롱을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트럼프가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건 아닙니다. 대놓고 놀리고 있죠. 그리고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트럼프가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죠.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TV를 만들고 있고 번창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왜 그들의 방위비를 분담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연애할 때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 애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애인이 예쁘면은 내 마음에 쏙 들고 사랑하면은 그깟 돈 쓰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애인한테 돈 쓰는 거는 오히려 내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엔돌핀이 돌죠, 뭘 줄 때. 그런데 꼴보기 싫은 애인은 헤어질 무렵에 애인한테는 돈 쓰는 게 아깝죠. 트럼프가 지금 하는 말은 예쁘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는 우리 한국에게는 돈 쓰는 게 아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잘했어봐요, 절대 저런 얘기 안 합니다. 트럼프 같은 빠꼬미한테 잘못 걸렸어요. 우리가 미국하고 안보 의식을 공유하고 철저히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대북 압박하고 이랬어봐요, 절대 저런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동맹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화끈하게 동참해주고 이랬어봐요. 우리 이쁘죠. 이쁜데 그 방위비 좀 못 내겠어요? 더 달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수위가 한참 낮겠죠. 이 방위비 이런 거는 단위가 큽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거 외교 안보 소홀히 하고 북한한테 엎드리고 있다가 이거 큰돈 나가게 생겼어요. 완전 우리 잘못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행동을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제대로 합시다. 다음 니케이 워싱턴 발에 의하면은 이거는 8월 13일 3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우호를 시사했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9일날 재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영어 발음을 흉내내며 야유했다고 미국 뉴욕 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는 나와 만날 때만 미소를 보인다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호 관계를 어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와 조금 겹치죠. 하여튼 이 내용은 뭐 우리 제끼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친하게 지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북한이 17개국에 대하여 35건의 해킹을 저질렀다. 그래서 20억 불을 탈취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35건 중에서 한국은 10건으로 피해가 가장 막심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P UN 말에 따르면 유엔은 17개국 상대로 한 북한의 사이버 해킹 35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되는 17개국을 상대로 최소 35건의 사이버 해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불법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AP통신은 북한이 은행이나 암호화폐 교환소에 대한 해킹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탈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AP통신은 한국은 피해 사례가 10건에 달해 북한 해킹의 최대 피해국이다. 인도가 3건, 방글라데시와 칠레가 각각 2건이라고 합니다. 이 전문가 패널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교환소인 빗썸이 최소한 4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는데 2018년 6월 달에 3,100만 달러의 피해를 받고 올해 2019년 3월에는 2천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북한한테 이렇게 바짝 엎드리고 이렇게 저 자세로 굴고 있는데 정작 북한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 뒤에서 치고 있고 이렇게 나라의 부를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국가입니까? 미사일 쏘고 거래소 해킹하고 이런 허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VO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한과의 정상회담 정체가 되니까 매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에 맞서고 있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고 회담도 안 되고 있죠.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압박은 더 받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국내 좌파 언론에 휘둘려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많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외신을 중시 여기고 소개해드리고 논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큰 소리 치고 있죠. 뭐 아주 평화적인 것처럼. 하지만 현실은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 미국하고도 친하게 못 지내고 북한과도 친하게 못 지내고 호구 취급을 받고 있고 양쪽에서 압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걱정됩니다. 왜냐고요? 아니, 정권 교체해도 혹시 보수 정권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회복이 불능해질까봐 그게 저는 두렵습니다. 국가와 국가, 동맹과 동맹 간의 관계는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와 미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동맹이었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 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습니까? 사상은 거의 종교와 같죠. 이게 이 코드가 맞지 않는데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친북으로 가고 있다면은 이거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걱정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 다음 미 포브스지에 의하면 북한이 최초로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한 것 같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7월 23일 공개한 잠수함은 탄도미사일 잠수함처럼 보인다. 전략가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새로운 능력을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기존 잠수함을 개조하는 것은 잠수함 부대를 항상 기동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참 대단합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나라 압박하는 이런 최신 무기 만들고 있고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까? 우리 미래, 다가올 우리의 미래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전쟁 한 번 남으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남과 북의 전쟁 끔찍합니다. 자, 다음 VOA 코리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한미 연합훈련을 호평하고 있죠. 동맹 약화 우려를 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쏴도 좀 봐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통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공유된 가치와 이익, 전략보다는 금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의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함께 단호하고 강해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이 기사는요,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정말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장사꾼인데 북한이 쓸모 없어지면 끝나는 거죠. 다음 VOA 코리아 외신입니다. 미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이 한미동맹 균열을 의도하고 있다. 추가적인 연합훈련의 축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리 세리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 외무성 국장의 최근 한국 비난 발언을 한미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예, 맞는 말이죠.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러시아 외신인데요. 러시아 네자비시마야 가제트 모스크바 말입니다. 트럼프의 칭찬을 받고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보고 있는 거죠.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이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발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김정은이가 마음 놓고 미사일 쏘고 있는 거죠. 편지 주고받고 서로 좋다 그러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적성 국가인 러시아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VOA 코리아에 의하면 미 의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걸 비판하면서 트럼프가 북핵과 북의 미사일 관리에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하원 외교위 소속 테드 리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과 핵 위협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어떤 것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위협만 받고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 계속 이런 지적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 이거는 일본발 외신이라서 조금 객관적이진 않을 수 있으나 내용 자체로 볼 때 우리 언론보다 좀 정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요미우리 도쿄발 814 이면톱 뉴스입니다. 주요 요점은 미국이 우리 징용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네 쪽 편을 들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한국인 전 징용 피해자에 의한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가 한일 청구 경제협력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동조하고 이해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기사입니다. 미일 양국이 지난달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서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때 고노다로 외무상을 만난 미 폼페이오 장관이 이에 대하여 이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일본과 우리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거기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누가 자존심 굽히면서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외교가 있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 위에 있는 힘센 나라 미국한테 붙어야죠.
우리가 일본보다는 미국과 더 친해졌어야죠. 그래야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말 직접 듣겠어요? 미국이 에헴 하면 그냥 조금 지는 모양에서 취하겠죠.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나라가 걱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알고 국내에서 여론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런 걸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외신을 중시 여기고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논평으로 공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외신 소개와 논평을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